검찰이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으로 고발된 오동훈 공수처장 관련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 개시 검토에 나섰습니다. 이 이슈가 불거지기 지난 주말이었으니까 비교적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이 사안은 공수처와 법원이 결탁해 대통령을 체포 구속시킨 중차대한 사안으로 일각에서는 이런 것이야말로 내란죄가 아니냐,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사법 쿠데타 아니냐, 이런 격앙된 반응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목이 가는 것이 공수처와 민주당의 결탁 가능성인데, 이것과 관련한 중요한 소식 잠시 후 전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히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처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영장 쇼핑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게 사실로 드러난 것이지요. 서울중앙지법이 공처의 압수수색 통신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기관간 조율을 걸쳐 영장이 다시 청구될 것이 기대됨이라고 적시했다는 점도 밝혀졌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법원이 공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공처는 이를 무시하고 내란죄를 수사 진행했다는 말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지요. 자, 그리고 또 문제되는 게 서울 서부지법인데 공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입니다. 그럼에도 공처가 서울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영장이 기각될 것을 예상해 우리법 연구회 판사가 몰려있는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이것은 영장 쇼핑이라는 말보다는 사법농단, 그리고 대통령을 잡아넣기 위한 사법 쿠데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조차 기각했는데 도대체 서울 서부지법은 무슨 근거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즉 군사상 공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가 허락을 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예외로 한다는 조항까지 달면서 말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민주당과의 결탁 여부입니다. 자, 오늘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공처가 지난 1월 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 구속해 인신 확보에 성공한 후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검사의 정년을 보장하고 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주당 전현희가 대표 발의했다고 하는데,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3회 연임이 가능해 최장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없애고 검찰청 검사처럼 공수처 검사도 만 63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7년마다 검사 적격 심사를 받도록 바꾸겠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하고요. 또한 개정안에는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50명으로 2배 확대하고 수사관 정원도 4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합니다. 또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과 관련해 공수처를 국회나 대법원 등과 같이 독립기관으로 분류하는 내용도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공수처 검사 정년 보장과 정원 확대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마련인데, 그 편성 또한 공수처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수처가 수사한 대상을 모두 기소까지 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바꾸려 한다는 점입니다. 가뜩이나 수사 능력과 실적이 많이 떨어지는 공수처에게 이런 막강한 권력과 예산을 주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상상이나 가시는지요. 어쨌든 이번 개정안은 공수처가 그간 국회 안팎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그런 수건 사업들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압도적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이 반발해도 개정안 강행 처리가 가능한데요. 따라서 재번 윤석열 대통령 체포 구속 과정에서 민주당의 명령을 착실히 수행한 공수처에 대한 민주당의
큰 선물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처와 민주당의 유착관계 이것도 반드시 수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 다행히도 검찰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으로 고발된 오동훈 공수처장 관련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 개시 검토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동훈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그리고 차정연 공수처 수사 4부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한 게 지난 주말쯤이었으니까 수사에 매우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수사기관과 관련해서 공처와 경찰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검찰의 시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번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 대한 검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창수 지검장이 임명이 되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평들이 실제 많았고 실제 그동안 우리 보수 우파의 수건과도 같았던 문재인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좋던 분위기가 탄핵으로 푹 꺼지고 말았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탄핵을 당했기 때문이죠. 먼저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경우 오늘 2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 결과가 초읽기에 들어갔고 또한 오늘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의 경우도 워낙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탄핵 심판처럼 최소한의 변론만 진행될 때 보여집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앞두고 추가 심리가 불필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탄핵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해라 이런 것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국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면서 언론 기사 외에 어떠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절차적 하자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보고와 본회의 질의 토론도 생략한 채 그냥 표결에 붙였습니다. 최소한의 요건도 갖춰지지 않은 그런 탄핵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지난번 이진석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그렇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봐도 그렇고 이런 엉터리 탄핵 소추를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입니다.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빠른 복귀를 바라는 이유가 바로 검찰의 정상화일 텐데요. 현재 심우정 검찰총장 지휘하의 검찰이 이번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야말로 무기력 그 자체였습니다. 무기력을 넘어서 갈대처럼 권력에 빠르게 눕는 비겁한 행태까지 보였는데 저런 상황에서 좀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누구냐?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했던 박성재와 이창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이 두 사람의 복귀가 기대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